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27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을 태운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편이 베이징으로 출발했다. 이륙 후 약 40분, 항공기는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트랜스폰더 신호는 꺼졌고 관제 센터와의 마지막 교신후 비행기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Nobody expects a 777 to vanish. 무엇이 비행기를 감췄는가? 기체 결함? 아니면 조종사의 의도인가? 여러 의혹은 남았지만 어느 누구도 대답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후 MH370 편의 실종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정부와 조사기관 모두 뚜렷한 원인은 밝히지 못했고 이에 실종된 승객들의 가족들은 분노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동체를 찾을 수 없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은 말레이시아 항공 370 편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4년 3월 8일) 새벽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항공 370 편 이륙 준비를 마치고 베이징을 향해 이륙을 시작한다. 항공기는 12시 41분에 이륙해 약 6시간 후 목적지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순항고도 35,000피트로 상승 허가를 받은 MH370 편. 이때까지는 다른 파일럿들처럼 루틴한 상황이었다. Up to that point, everything has been routine. 01시 19분. 기장의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잠시 후 이 인사를 끝으로 베트남으로 향해야 할 비행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져버렸다. 즉 비행기의 위치와 식별 정보를 알 수 있는 트랜스폰더를 껐다는 의미다. The plane's transponder is effectively the instrument. It tells you what height it's at, which direction, and what speed. 몇 시간 후 불길한 느낌은 틀리지 않았고 전 세계 실종 뉴스로 도배되었다. Good evening. There's still no trace of Malaysia Airlines. Where is Malaysia Airlines Flight 370?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근 국가들은 레이더가 사라진 남중국해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군부대의 새로운 보고가 이어졌다. MH370 편이 레이더 신호가 끊긴 지점부터 급격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더니 Because whatever did happen, this is the crucial moment. 말레이시아와 태국 국경을 지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일까? Bothered about this mysterious aircraft because it's gone. It's not in our space anymore. If you were commissioning me to do this operation and try and make a 777 disappear, I would do exactly the same thing. 그렇게 국경을 지난 비행기는 기장의 고향인 페낭섬을 우회한 뒤 또다시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주목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So I spent a long time thinking about what this could be. What technical reason is there for this? It might be a long emotional goodbye or a short emotional goodbye.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색 지역을 확대해 동쪽과 서쪽 동시에 수색을 진행했다. 승객들과 비행기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정부의 조사 신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영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선박과 항공기의 통신을 제공하는 위성통신회사 인말세트가 MH370 편의 신호를 잡았다는 것이다. 그 시각은 02시 25분. 트랜스폰더가 꺼진 지 1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다. 누군가 행적을 숨기기 위해 신호를 차단했는데 다시 켜졌다. 뭔가 이상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위성 신호로 보았을 때 북쪽과 남쪽 어디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 의문점이 주위를 맴돌았다. 첫 번째, ATC의 늦은 인지. 그런데 왜 ATC는 비행기가 사라진 것을 늦게 알았을까? 02시 38분. MH370 편으로부터 무전이 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호치민 ATC는 말레이시아와 ATC에 4번의 문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MH370 편이 캄보디아 영공에 있다는 것. 베트남에서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이 정보가 잘못된 것임을 정정해서 전달한다. Everything went wrong there. Everything. 추측성 항법에 있는 것이지 실제 거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An air traffic controller can push the big red button, help, panic, missing plane. And that's what they didn't do until much later. 두 번째, 하이제킹. 그렇다면 이것은 하이제킹인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승객 명단을 살펴봤지만 그렇다기엔 명확한 동기가 보이진 않았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불만을 가지고 특정 목적을 밝히기 마련인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계적 결함. 많은 사고들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러했다. I don't think that there's a reasonable accident scenario that would exactly right. There's too many coincidences. 그리고 보잉 777은 백업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한 가지 고장에 의해 이렇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계적 결함일 확률은 낮아 보였다.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그때 영국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신호를 보내면 여기 있다고 응답하는 핸드쉐이크가 총 7번이었고 그 방향은 머나먼 바다밖에 없는 남쪽 인도양이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총리의 발표. This is a remote location, far from any possible landing sites. 그 내용을 들은 가족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 계산해보니 비행기는 아래로 가고 살아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잡고 있던 희망의 줄을 잘라버리자 슬픔을 넘어 분노로 이어진 것이다. 수색지역은 경로를 내치게 7번째 아크와 겹친 곳을 설정. 그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다. 문제는 그동안 일주일 이상 이상한 곳을 수색했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는 항공기와 선박, 잠수정까지 동원해 어떻게든 파편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역사상 가장 큰 돈을 투자한 수색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러기엔 수색 범위가 너무나 거대했다. 의문점 4.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행한 동기에 대해 의문점을 품었다. 극단적 선택일까? Pilot suicide, we have seen very few very unfortunate cases of. 즉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의견이다. 이집트 항공 990편, 저머닝스 952편 같은 비극적 사례를 보면 기장이 칵핏을 나가자마자 빠르게 기술을 내리며 근처에 추락했다. 이렇게 멀리까지 비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중 한 사람은 이 특별한 루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What was the motive and why fly to the southern Indian Ocean? And it was because the pilot wanted it to disappear forever, never to be seen again, not to be found forever. 의문점 5. 만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전 사례처럼 파일럿 중 한 명이 나간 상태에서 칵핏 도어를 잠궜다고 하자. 그 문을 부술 수는 없지만 아무런 저항이 없었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Most people in the professional aviation industry believe that after that transmission, Zaharie hijacked his own aircraft, killed those on board by depressurizing it. If the aircraft's not going to descend, you'll be starting to feel a very hypoxic within about 3 or 4 minutes.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아래 더보기란에 넣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클릭해서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라이언 지식이었습니다.